대한민국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김창옥 교수입니다. 19년간 7,000회가 넘는 강연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며 국민소통 강사라는 애칭을 얻었죠. TVN 김창옥쇼, 어쩌다 어른,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 수많은 방송에서 그는 늘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타인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쏟아왔던 그에게도 평생 풀지 못한 거대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최근 개봉한 영화 들리나요? 는 그가 청각장애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제주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진짜 김창옥을 찾아가는 인생 로드무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감춰졌던 인간 김창옥의 솔직하고도 아픈 고백, 그 정말을 따라가 봅니다. 모두가 몰랐던 진짜 김창옥의 민낯 부끄러움과 통쾌함 사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김창옥은 극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의는 미리 오는 사람 수를 알 수 있지만 영화는 다르지 않느냐며 떨리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떨린 데는 단순한 흥행 부담을 넘어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에 담긴 인간 김창옥의 민낯 때문입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안 보여줘서 전혀 몰랐다. 일단 너무 부끄럽더라. 다 들켜버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가 고작 저 정도 사람인가? 하는 억울함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서러움마저 밀려왔다고요. 하지만 이내 그의 심경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의 부끄러움과 서러움은 점차 수긍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마주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뭐가 묻은지도 모른 채 냅다 달리기만 한 거다라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커밍아웃하는 느낌이랄까. 타인이 아닌 나에게 느끼는 통쾌함이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강사로서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보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나의 민낯이 화끈거렸다. 그래서 시원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의 고백은 강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고뇌와 솔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끝나지 않은 화해, 그리고 이해. 김창옥이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는 여정의 시작점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의 숙제였다고 표현할 만큼 청각장애를 가진 무뚝뚝하고 어린 시절엔 너무나 무서웠던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에게 늘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귀 수술을 해드려야겠다는 숙제를 안고 있었고 그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을 경험합니다. 들을 수 있다는 말에 아버지가 웃더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울림은 너무나 컸습니다. 평생을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처럼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김창옥은 평생의 숙제를 비로소 마친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화해는 못했다. 화해를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도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한다. 힘들게 보낸 지난 시간들에 대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본인의 힘든 상황만 말씀하신다. 이 대목은 이상적인 화해가 아닌 지독하게 현실적인 부자관계의 한계를 보여주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화해와 용서는 아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이 남자가 되어 50세 전후가 되었을 때 느꼈을 외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선택의 폭이 넓지만 아버진 장애도 있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이 훨씬 나빴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다. 는 깨달음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연민과 진정한 이해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평생의 숙제였지만 그 숙제를 통해 김창옥은 비로소 자신과 아버지를 둘러싼 삶의 맥락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빚어낸 재능.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와 달리 김창옥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지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악기, 모험심이 우리 엄마라는 엑기스 타 사는 거다 라며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단언했습니다. 활동적이고 꿈도 많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들 때문에 단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애틋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김창옥에게처럼 평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글을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했던 숙제였습니다. 엄마가 글을 모르니 문자도 나눌 수 없고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싶어도 소용이 없다는 그의 말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누나의 말을 빌리면 어머니에게 남편은 없었고 오직 장애를 가진 아들과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그리운 사랑을 가지면서도 내 아들이 불행해질까봐 집착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위에 자신의 삶이 존재함을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강연자의 길에서 배우의 꿈까지 오랜 가족과의 숙제를 풀고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면서 김창옥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랜 기간 강연자, 교수라는 타이틀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것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 나에게 주고 싶은 무엇. 미션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됐다. 는 그의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낮은 자존감이 높아졌다든가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졌다거나 인생을 사는데 여러 방면에서 훨씬 더 행복해졌다는 소식을 남에게 전하고 싶어 개인의 삶을 바쳤다고 느꼈습니다. 강연의 결과는 좋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사라진 것 같았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요. 그러던 중 찾아온 디스크 수술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에게 반강제적인 휴식을 선물했습니다. 혼자 3개월간 제주살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안했지만 2달 정도 지나자 실뿌리를 내리는 기분이 들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모든 건 시간이 필요하구나를 느낀 이 경험은 그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좌표 설정이 뚜렷해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는 배우의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강사 역할을 너무 많이 하면서 내 자신이 없어졌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을 때 연기를 접하게 됐는데 재미있었고 어떤 해방감을 얻었다는 고백은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가려고까지 했지만 주변 배우 지인들의 조언으로 작은 역할부터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남을 위한 메시지였다면 연기는 내가 좋고 행복하고 싶은 자신만을 위한 꿈인 것입니다. 김창옥은 자신의 영화 들리나요? 가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기를 바랄까요? 그는 군대 제대 후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꿨던 시절의 일화를 꺼냅니다. 메이크업의 기본은 좋은 화장품이 아니다. 그 클렌징이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을 겪으면서 그것이 명언이자 삶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그 전에 잘 지우는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들리나요? 클렌징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맨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 김창옥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이 영화가 고래의 숨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다시 숨 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영광이겠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김창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을 디클렌징하고 진정으로 당신만을 위한 고래의 숨을 쉴 용기가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비록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